네,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금이 환영하는 귀국길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안 선수를 향해 작심 발언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 자세한 건 상의한 이후에 말씀드리겠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BTS의 멤버 슈가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다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 이슈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귀국 직후에 짧게 입장을 밝힌 안세영 선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오시죠.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막 도착을 했는데 제가 협회랑도 이야기한 게 없고 또 팀이랑도 아직 상의된 게 없어서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협회와 이야기한 게 없고 팀과도 상의 안 했다. 자세한 건 상의한 후에 말씀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대화가 먼저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인터뷰가 오늘 오후에 이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입니다. 이 안세영 선수가 입국을 하면서 이 최근의 발언들과 관련해서 뭐 어떠한 취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에 대해서 일단은 뭐 팀과 상의한 적도 없고 그리고 협회와도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일단 다시 한번 뭐 추후에 말씀드리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발언과 관련해서 이 현재 사실관계가 조금 달리 지금 협회 측에서 이야기한 것과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안세영 선수 측에서도 혹시나 본인이 뭐 오해한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파악한 후에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일정을 바꿔서 이제 오늘 오전에 귀국한 김규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안 선수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양쪽이 지금 주장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진실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예, 일단은 오늘 이제 보도자료가 저녁에 최근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왔고 이 회장이 일찍 입국한 것 자체가 이 보도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보도자료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가 관심이 이제 좀 모여졌었는데 지금 안세영 선수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조금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오해가 있다 이런 취지로 일단 보도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또 안세영 선수가 뭐 반박할 내용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반박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진실이 어느 쪽이냐에 대해서 공방이 있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당장 현재 안세영 선수가 일단은 팀과 뭐 이런 좀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뭐 공방으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뭐 대화가 일단 이뤄진 뒤에 그 다음에 어떤 입장에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보도자료를 통해서 반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은 그 반박한 내용 중에 이 안세영 선수가 트레이너와 관련해서 일단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올림픽을 이제 나가는데 기존의 이 트레이너가 올해 이제 2월 정도에 이제 배정이 됐던 것 같아요. 안세영 선수가 굉장히 좀 건강도 안 좋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배정이 됐었는데 이 올림픽 직전인 6월에 이제 이 그러니까 트레이너 배정이 한 달 전에 그렇죠. 그게 끝났는데 그게 안세영 선수의 입장에서는 올림픽까지 같이 갔으면 아무래도 심적으로도 조금 더 안정이 되고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일단 협회 측에서는 이 부분 일단은 2월에 이제 안세영 선수를 위해서 배정을 했던 것이 맞고 다만 계약 기간 자체가 6월 30일까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만 조금 연장을 하는 것을 논의했었는데 논의가 조금 제대로 이제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올림픽까지는 가지 못했었다. 이렇게 지금 일단 반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안세영 선수가 이 관련해서 이 굉장히 조금 건강이 안 좋은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련 뭐 굉장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협회 차원에서의 대처가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이런 취지의 지장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 한의사분을 이제 안세영 선수가 지정한 한의사분을 이 파리까지 초청을 해서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와 관련해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이제 소요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협회 측에서는 이 안세영 선수가 그리고 그 발언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과 조금 다르고 오해가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안세영 선수가 이후에 이제 입장을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시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뭐 주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다시 반박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대화를 해보고 나서 혹시나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실제 오해였는지 아니면은 그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을 따져봐야 되는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규태 회장이 그러니까 안 선수와 갈등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협회 SNS를 보면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 사진만 없고 그리고 김원호, 정라은 선수가 은메달을 수상하는 사진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말과 안 맞는 게 아니냐 좀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조금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SNS에 지금 나오는 영상이 이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래픽으로만 2대 0이다 이렇게 그래픽만 나오고 그러니까요. 안세영 선수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진이 거거든요.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최근에 이 복식 은메달 같은 경우에는 이 인물들의 사진도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 이렇게 걸고 있는 이 사진을 게시하지 않은 것이 이런 조금 분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태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 뭐 실제로 그런 뭐 분쟁으로 인해서 이 부분 게시가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의도인 것인지는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김학경 감독도 작년부터 이제 예측했던 일이다. 그리고 협회와 법정 다툼을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이제 말한 바가 있어서요. 그럼 앞으로 법적 싸움을 벌일 수 있다라는 관측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도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 제가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법정 싸움을 하겠다는 것인지가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법정 싸움이라고 한다면 형사든지 민사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검토를 할 텐데 지금 뭐 수면 위로 올라온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단 의문이 있었고 또 민사적으로 또 어떤 뭐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뭐 어떤 손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뭐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위자료 청구라든지 이런 걸 할 텐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이제 갈등과 정말 이렇게 법적으로 가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내가 뭐 주장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법정 다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고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민사 형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행정적으로 이 협회 규정에 따르면은 뭐 국가대표 선발이라든지 이 출전 자격에 대해서 협회에서 이 결정권이 굉장히 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안세영 선수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 국가대표팀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뭐 세계 대회에 출전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자격에 대해서 법적인 다툼이 발생을 한다면 법정 다툼까지 나갈 수 있다라는 취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지금 뭐 이렇게 갈등이 생길지 여부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정을 해봐서요. 그 만약에 이제 국제 대회 나가려면 어쨌든 이 나이 제한 규정을 이제 없애야 하는 부분인 건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하긴 한 겁니까? 예, 일단 이 배드민턴 협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중에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이제 10조 7항에 보면 이 해외 리그, 해외 초청 경기, 배드민턴 연맹 승인의 국제 대회 등에 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협회에 등록된 팀이 승인 요청을 하면 이 협회에서 참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국가대표에 대해서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소속팀에서 소속팀 선수를 이 세계 배드민턴 연맹 승인의 국제대회에 참가를 시켜달라라고 승인을 요청했을 때 국가대표 은퇴 선수 중에 배드민턴 발전 기여가 공로가 큰 사람에 대해서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여기에 공로의 기준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로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대표 활동 기간이 일단 횟수로 5년 이상이 될 것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가 여자는 만 27세, 남자는 만 28세 이상일 것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27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게 이 규정에 보면 국가대표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공로나 연령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참가 허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반드시 27세가 이제 성취가 되어야지만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이 국제대회는 사실 국제대회마다 이 참가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협회에서 이 선발 기준에 따라서 선발된 선수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뭐 특정 세계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 협회에서 선발하지 않은 선수라고 하더라도 뭐 어떠한 기준을 충족한다라고 한다면 출전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선발 규정에 따라서 선발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법정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툼이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뭐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그 보도 자료를 통해 협회 측이 내놓은 부분 중에 하나가
진상조사위를 꾸려서 문제점을 파악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 그런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글쎄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이 협회에서도 이 사실관계에 관해서 협회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에서는 이분 안세영 선수가 뭐 어떤 불만을 제기할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어떤 뭐 법적 조치를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고 그 부분 오해를 풀고자 한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진상조사는 뭐 법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부적인 진상조사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지금 현재 협회에서 말하는 의미로서는 조금 뭐 어느 정도 역할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후에 좀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룹 BTS의 멤버 슈가가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이게 언제 어떻게 경찰에게 알려진 겁니까? 예, 이제 어제 오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BTS 멤버인 슈가가 자신의 집 근처인 이제 한남동 쪽에서 이 전동 스쿠터를 몰고 가다가 넘어졌다고 합니다. 혼자 넘어졌는데 이게 이제 인근에 있는 경찰분이 그 광경을 보고 도와주려고 오셨다가 술 냄새가 나서 이제 근처 지구대에 인계를 했고 지구대에서 이제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음주 수치가 이제 취소 수치에 달하는 0.08을 초과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일단은 음주 관련 조사를 받았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 다만 이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그럼 이제 처벌은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제 행정처분에 이제 그치게 되는 건가요? 예, 이게 음주 단속이 되게 되면 이 행정처분으로 이 면허 자체가 취소가 되는 이 부분이 있고 또 네.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의 자동차라고 한다면 이 0.08에서 0.2 미만이면 1년 이상 또 2년 이하 이 정도의 이제 처벌 또는 벌금으로는 500만 이상 또는 1천만 여의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로교통법에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면 156조에 이 자전거 등 개인 자전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하면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 음주운전에 이 지금 현재 전동 스쿠터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형 이동 장치라든지 아니면 이 자전거 등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본다면 네.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이제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이 부분이 이 개인형 이동 장치라든지 자전거 등으로 볼 수 없고 자동차 등으로 본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한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전동 스쿠터가 어떠한 형태인지 그리고 아. 이게 CC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법리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동 킥보드냐, 전동 스쿠터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까? 예, 이게 법에는 전동 스쿠터나 전동 킥보드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아, 개인형 이동 장치라는 개념이 있고 이게 네네.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제 전동 킥보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개인형 이동 장치가 법에서 규정을 하는 것은 전동 킥보드를 명시적으로 이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부분 관련 어떠한 기능이 있고 뭐 몇 cc 미만이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아.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이 사용했던 이 전동 스쿠터로 알려져 있는 이 스쿠터가 어떠한 형태로 볼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C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자동차 등이 된다라고 한다면 처벌이 굉장히 중이될 수가 있고 만약에 자전거 등에 해당한 도로교통법상의 자전거 등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 처벌이 굉장히 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경찰에서 법리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이제 슈가도 이제 입장을 밝힌 부분에서 이제 킥보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경찰은 이제 안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킥보드가 아니라 전동 스쿠터로 봐야 한다라고 이제 경찰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안장이 있느냐,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로 보느냐, 전동 스쿠터로 보느냐, 이거는 별로 그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럼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 도로교통법상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킥보드와 스쿠터의 구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그 개념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개념의 부분인 것이고 킥보드가 이제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발로 이렇게 차는 것이 킥보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동 킥보드는 그 형태인데 전동 이제 모터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전동 킥보드로 볼 수는 없고 지금 같은 경우에 안장이 있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전동 스쿠터로 봐야 한다. 이건 이제 법적인 개념보다는 일반적인 개념상의 문제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법적인 처벌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든지 아니면 전기 이게 이제 자동차로 봐야 자전거라든지. 되는 건지 예.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도 자전거 등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안장이 네. 있는 경우도 전기 자전거도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게 어떤 형태의 스쿠터인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은 그 그 경찰에서 이 부분 만약에 그 중하게 처벌을 하려고 한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몇 cc였는지 이 형태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다시 한번 좀 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슈가가 이제 밝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음주 상태에서 키보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일단 그 형사법에 있어서는 이 해당 규정을 몰랐다고 해서 처벌이 경해진다거나 처벌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처벌의 어느 수위에 관여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이 킥보드, 전동 킥보드 자체가 이 도로교통법상의 뭐 어떤 범칙금 규정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예. 이렇게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는 이 전동 킥보드나 이런 것들이 이 면허도 있어야 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 사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면허도 있어야 부분까지도- 되고 뭐 헬멧도 써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이제 규정들이 예, 있지 그래서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예. 대해서 범칙금 규정도 다 있고 만약이라도 음주 상태에서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지금 특가법 5조의 11에 따라서 굉장히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위험운전 치사상이라는 죄명인데 이 부분은 이제 1년 이상 15년 이하까지도 가능하고 네. 벌금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가요. 이렇게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 전동 킥보드가 뭐 음주를 했을 때 이게 좀 이동하기 편하다라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게 사실 정말 중하게 이제 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어떤 그에 대한 경각심은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사고도 지금 적지 않게 발생을 하고 있죠. 예, 정말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제가 상담한 사례만 해도 몇 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몰랐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이 이제 계속 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는 많이 홍보가 안 됐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더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전동 킥보드 자체가 결국에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부딪히면은 상대방한테 굉장히 크게 이제 부상을 입힐 수도 있고 또 예, 예. 본인이 혼자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부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면 현재 이제 슈가가 사회복무요원 신분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제 병무청 차원의 처분에 대해서 주목이 됐는데 일단 병무청은 뭐 별다른 처분을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부분이 지금 병무청의 공식 입장인지는 조금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의 만약 공식 입장이고 향후에도 실제 처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법상의 이제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을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적인 처분이 있고 행정적인 처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신분에 따라서 징계에 관한 처분이 또 따로 있는 것인데 징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나온 입장에서는 퇴근 시간 이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징계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라도 그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뭐 회사나 이런 데에서는 이 회사를 퇴근한 이후에 뭐 행위에 대해서도 뭐 형사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병무청에서 그 부분 법리 검토를 해서 처분이 없을 것이다라고 한 것이라면 그 부분이 맞겠지만 혹시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식적인 입장은 조금 달리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